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금과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연금 부분은 재산 분할의 쟁점 중에 하나로서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연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연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그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혼인을 약 1980년대 하시고 그 이후에 약 30년 정도 혼인 생활을 지속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다른 부부와 마찬가지로 별 문제 없이 가족끼리 오손도 잘 지내고 있었고, 또한 시부모님까지 같이 부양하면서 사실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인 상대방이 좀 질환이 생겨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남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여러 가지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러한 휴직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치료와 입원 등을 통해서 건강이 나아지는 듯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한 20년 정도의 혼인 생활 즈음에 이제 남편분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엔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였지만 이러한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은 끝내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남편은 지체 장애자가 됩니다. 다행히도 여러 가지 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걱정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체 장애자가 되다 보니 이전처럼 정상적인 부부 생활조차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자녀들이랑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 생활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생활이 답답할 수 있었겠죠. 그러던 중 아내는 이제 남편이 밖으로 자유롭게 이제 다니지를 못하다 보니까 본인도 뭔가 이제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경제적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부동산 중개업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지만 이제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이를 바탕으로 중개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아내가 직업을 얻기 전까지는 남편에 대한 간병도 매우 지극히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남편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남편은 본인이 받는 공무원, 연금을 온전히 아내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내도 한 20, 30년 정도 답답한 생활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잦은 외박, 또 음주까지 하면서 늦은 귀가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남편으로서는 이러한 아내에 대해서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상 부부 간에는 성실, 협력, 존중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까지 남편을 복양하고 또 아픈 남편을 성심껏 간병하고 또 시부모까지 모셨기 때문에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 또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내의 잦은 외박, 음주, 늦은 귀가는 사실상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린 부분임은 이제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화가 났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받는 공무원 연금을 전부 당신한테 맡겼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전부 공무원 연금을 관리해야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또 시작된 거죠. 이번에는 아내 입장에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간병하고 또 노부모님을 모시고 또 자녀에 대한 가사 양육 또한 본인이 다 도맡아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내가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외부 활동이 잦았다라는 이유로 그 공무원 연금을 이제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남편의 대우가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운하고 또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의 관계는 소원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더욱 두 사람의 갈등은 극대화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부부 간의 대부분의 갈등의 주된 요소는 경제적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 관리에 있어서 서로의 것을 챙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연히 부부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보험 사안에서도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편의 공무원 연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내의 외부 활동을 통해서 두 사람이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금까지 아내를 전적으로 믿고 맡겨뒀던 연금을 본인이 다 관리하겠다. 즉, 이 얘기는 아내에게는 더 이상 연금을 주지 않겠다. 라는 의사표시와도 동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연금 수급권자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생활 중에는 아내가 그 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연금공단 측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즉, 연금 수급권자인 남편이 자발적으로 아내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에 기대할 수 있을 뿐이고 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아내가 혼인생활 중에 연금공단에 나에게도 권리가 있으니 연금 중에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그러한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이후에 본인이 공무원 연금 전액을 수령하고 아내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지급받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본인이 아무리 소득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인 거죠. 아, 이제 남편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전에 나한테 온전히 맡겼던 경제권을 다 가지고 가고 생활비조차 지급해주지 않는구나. 이로 인한 배신감, 또 회의감 등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결국 이혼이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된 상태고 두 사람 간의 대화조차 사실은 단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부모 간의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다소 노력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녀들도 본인들의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미 부부 당사자의 마음이 이전 같지 않고 이미 신뢰 관계에 금이 갔다면 사실상 이러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일방뿐만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태가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되다 보니 자녀들도 어떻게 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에는 두 사람 간에 이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되게 됐습니다. 원고가 먼저, 즉 원고는 아내였는데요. 아내가 결국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굳이 이혼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아마 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권자는 법적으로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 연금을 본인도 수령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그리고 군인연금법 등이 있는데 국민연금에는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외의 법에는 이혼 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재산분할로 이러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시의 재판부는 이 공무원연금이 연금의 형태라는 이유로 어떠한 금액, 총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반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의 남편이든 아내든 일반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공무원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퇴직연금은 복리 후생, 즉 급여를 후불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보장적인 성격 또한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여를 혼인 기간 중에 받을 것을 나중에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방 배우자, 즉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건에서는 남편의 공무원 연금, 즉 향후에 수령하게 될 공무원 연금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요. 그 비율에 있어서도 50대 50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공무원 연금법에는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명시하게 되었고 그 비율은 5대 5, 즉 균등하여 분할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의 분할 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이혼을 해야 되고 혼인 생활 중에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하고 공무원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공무원연금법에는 5대5 균등하여 분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긴 하나 이혼 소송에서 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그 비율에 관련된 부분을 4대6 또는 7대3 아니면 100대 0 등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한다면 이에 따른다 라고 신설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되고 그 이후에 이혼한 부부인 경우에는 설령 이혼 사건에서 공무원연금을 분할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분할 수급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균등한 비율인 50대 50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구할 수 있는 그 대상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굳이 이혼 사건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필요가 없는 쪽에서는 그냥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혼이 성립이 되면 그 이후에 상대방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가 됐을 경우에 연금공단에 내가 분할 연금을 50%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혼 자체가 남편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분할 청구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미 수령을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아니면 수령할 날이 남아있다면 수령할 조건으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공무원연금법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입장에서 아니 내가 재산 분할의 기여가 60% 이상인데 연금을 굳이 내가 50%를 상대방한테 줘야 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소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조정을 통해서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도 내가 60%이니 공무원 연금의 비율도 60%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판결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아니면 조정 절차를 통해서 50%가 아닌 나는 60% 그리고 상대방은 50% 이하로 비율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혼 사건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이혼된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5대5의 비율로 상대방의 연금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고 내가 연금 수급권자라면 내가 받을 연금의 50%를 상대방한테 줘야 합니다. 물론 이 연금의 금액은 혼인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40년인데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이 20년이라면 퇴직한 이후에 받는 연금의 전액에 대해서 5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한 2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 부분에 대한 50%가 상대방한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의 혼인 생활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같이 동거를 해서 실체적인 혼인 생활의 모습을 갖춘 기간은 20년밖에 안 되는데 별거한 기간은 오히려 10년, 20년 정도 되는 경우 그러면 총 혼인 생활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혼인 생활 기간은 2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송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실제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했던 기간은 40년이 아니라 2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되는 연금은 그 기간 40년이 아닌 20년에 해당하는 연금의 50%만 지급하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주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판단할 때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셔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담당 변호사님 등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사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연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자체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겠다. 이러한 조항을 청산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기속하고 상대방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정했을 때 그럼 여기에 내가 상대방이 수령하게 될 각종 연금에 대한 수급권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냐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분할 수급권에 대한 비율을 0으로 정한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연금법상으로 비율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즉 재산분할 청구 자체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연금 수급권에 대한 포기로도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연금, 구체적으로 어떤 연금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이상 그냥 추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또는 재산분할을 그냥 각자 명의로 기속하겠다 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연금 수급권자고 상대방이 나의 연금을 분할해서 가져갈 배우자인데 상대방이랑 합의를 해서 상대방이 내 연금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겠다,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에 반드시 그러한 연금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그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의 비율을 0으로 한다 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 라고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구 자체, 청구권 포기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해서도 특정된 그 구체적인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라고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계속 이슈가 되어 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판례 입장이 정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건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당사자 동일한 인물이랑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혼해서 다시 다른 사람이랑 살거나 아니면 별거를 해보니 역시나 나의 원래 배우자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연금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1차 혼인 생활, 2차 혼인 생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2차 혼인 생활뿐만 아니라 1차 혼인 생활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연금에 수급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인 5년으로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2차 혼인 생활 이후에 이혼을 하는 것이니 1차 혼인 생활은 고려하지 않고 최종적인 혼인 생활에 대해서만 연금 분할 수급권을 청구할 때 고려 대상인 건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이 두 부부도 이제 큰 문제 없이 정상적이고 평온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경찰 공무원이었고요. 월급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이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으로서 살아오고 또 아내 또한 남편이 주는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2명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19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19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서로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죠. 이 두 부부의 갈등은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남편이 다소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어떤 직업적 특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남편의 성향 자체가 평소에는 대화를 하지 않다가 그걸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업무적으로 너무 바쁘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할 경우에 좀 더 강화됐었는데요. 그렇게 19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남편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남편이랑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너무 심적으로 힘드니 우리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 또한 본인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아내가 간곡히 부탁을 하여 두 분은 협의 이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4년 정도 별거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자녀들이 성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연인도 생기고 결혼에 대한 얘기도 오가게 됩니다. 사실 이 두 부부는 혼인 생활 기간 중에도 물론 남편의 폭력성이 좀 있긴 했지만 아내를 구타를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행 사건으로 형사 사건이 발생했거나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또 남편 또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두 사람의 재결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손자녀도 있을 건데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제 이전의 어떤 과호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다시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큰 결심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약 3년쯤 후 남편은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수령은 하지만 재직하고 있을 때보다는 그 소득 수준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아내분은 전업주부셨고 소득을 경제적 활동을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준의 소득이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 연금으로는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수령한 연금 중에 매우 소액만 아내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자금도 필요한데 남편이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자금을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내는 결국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마트에서 일을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시점이 지나니 남편은 아예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당연히 배신감과 실망감이 컸겠죠. 20년 이상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 연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사실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매정한 행동에 서글픈 마음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재결합을 했던 이유도 사실상 자녀들의 혼인 때문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자라는 마음으로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10년의 혼인 생활을 더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다 결혼을 하고요. 자녀들을 다 혼인시키고 손자녀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편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연금을 나누지 않고 아내도 10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는 지치고 건강도 이제 허락되지 않아서 도저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을 청구했고 이때는 이전과 다르게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요. 이혼은 성립됐고 재산분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에서 기재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을 했던 시점 자체가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된 이후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혼인 생활했던 그 공무원 재직기관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연금 수급건은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한 다음에 공무원 연금공단에 50%에 대한 연금을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두 번째 혼인을 했던 시기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습니다. 즉, 재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즉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고 3년 이후에 남편이 퇴직을 한 거죠. 즉 5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무원 연금 청구를, 분할연금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내는 이러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과는 법원에서는 실제로 동일인과 1차 혼인 생활을 하고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재결합을 하고 또다시 이혼을 한 경우에는 1차 혼인 생활뿐만 아니라 2차 혼인 생활, 즉 2차, 1차 전체의 혼인 생활을 산정해서 이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1차 혼인 생활이 19년이었고 2차 혼인 생활 또한 10년이었는데 그중에 3년이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인 거죠. 그렇다면 총 22년이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중첩되는 혼인생활 기간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2차 혼인생활인 3년과 1차 혼인생활인 19년, 즉 22년의 혼인생활 동안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이랑 다시 혼인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사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1차, 2차 혼인 생활 전체에 걸쳐서 이 아내가
남편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고 본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나중에 내가 이혼을 할 때 연금을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후인 2020년도에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이혼을 할 경우 그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 즉 균등한 비율로 인정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혼인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모두 이 신설된 군인연금법이 적용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혼 소송은 2021년에 제기가 됐고요. 군인으로 재직을 20년 정도 했던 부부의 사례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은 군인이었습니다. 혼인을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남편이 군인으로 재직을 하게 됐는데요. 군인의 특성상 특히 이런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자주 근무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 전부 다 같이 이전을 해서 그 관사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있다 보면 자녀의 학교나 교육의 문제 때문에 너무 외진 지방으로 이제 뭐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이 이사를 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즉 직장을 위해서 별거를 하는 경우인데요. 본건의 경우도 남편이 외진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가 한창 교육 부분이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는 기존에 거주했던 서울에 남았고 남편만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관계는 소원해지겠죠.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주말마다 이제 서울에 자녀도 보고 아내도 보러 자주 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남편도 좀 귀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생활비 부분이나 그다음에 가사 양육 부분, 즉 아내가 혼자서 아이를 독방 육아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군인으로서의 초기의 생활비 자체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홀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양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남편은 특별히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있으면 이제 뭐 잠을 자면서라도 이제 뭐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계속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갈등이 쌓여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연락이 돼도 시큰둥해하는 그러한 태도에 서운해하게 되겠죠. 남편 입장에서도 나 혼자 지금 떨어져서 돈 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아내는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 왜 아내는 나를 남편으로서 존중해주지 않을까?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도 서운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두 분이서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도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해외 파병을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관계가 거의 끊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해외 파병을 몇 개월 갔다 보니까 연락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편지라도 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조차 전혀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해외 파병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내와 자녀는 아빠가 남편이 언제 돌아왔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해외 파병을 갔다 온 다음에 남편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군인연금을 수령하게 됐겠죠. 근데 재직을 하다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절대적인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데요. 본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그나마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생활비는 계속 보냈었지만 퇴직한 이후에는 본인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도 뭐 적절한 그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굳이 연락도 하지 않고 내가 해외 파병을 갔는지 왔는지도 전혀 관심도 없는 아내에게 내가 생활비를 줘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아내는 불만이 생겼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쌍방은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부부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로 악의적으로 타방을 유기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이는 두 사람 다 부부로서의 성실, 협력, 존중,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시하면서 서로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재산분할이었는데요. 아내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정부에 대해서도 5대5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별거했던 시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본인은 남편이지만 아내의 어떤 내조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군인연금에 대해서 50% 줄 수 없다.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전부 70%는 내 것이고 30% 정도 선에서만 주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기간이 이미 20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아내가 홀로 양육을, 즉 남편과의 자식인 아이를 홀로 양육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여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은 아내가 45%, 남편이 55%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율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아내가 이혼 사건이 끝난 다음에 군인연금공단에 50%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법원은 군인연금까지 재산분할 비율처럼 45대 50으로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군인연금법에 따라서도 균등 분할인데 굳이 아내한테 그거보다 더 낮은 45%만 줘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 본건에서 재산분할은 45대 55로 됐지만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아내는 50%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금에 대해서는 법에 균등하게 분할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50%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송에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이러한 연금에 대해서 너 거다, 내 거다라는 논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연금도 이 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그 상대방도 이에 대한 기여는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분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점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